우리의 기본 교육 과정 12년은 이 10대 후반의 두뇌 활성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의 끝이 대입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배우게 되는 초월함수니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분야인 거란 말이에요. 10대 후반의 그 두뇌 활성기에 아주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기본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아주 복잡한 논리구조로나 풀이가 가능한 아주 쉽지 않은 고등수학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거를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6학년 마칠 때쯤에 정석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학 정석을 못 맞히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학원들이 부추기고 부모님들이 그 장단에 맞춰서 아이들을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고등수학을 받아들일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겁니다. 단언컨대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이 우리 아이의 두뇌에 아주 치명적인 펀치를 막 계속 퍼붓는 폭력인 거예요. 지금 입시 학원들이 강요하고 부모님들이 방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폭력인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한 사람들은 제가 앞에 길게 말씀드렸던 그런 인류가 낳은 불세출의 천재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세돌이라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을 이긴 바둑 기사 있잖아요. 그분 집안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잖아요. 몇째 아이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너는 머리가 나빠서 바둑은 안 되니까 그냥 서울대나 가라. 그랬더니 네 하고 서울대 갔다는 거예요. 천재란 이런 집안의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확률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모두, 우리 아이 모두가 천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이해는 가요. 하지만 객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유전자라는 게 얼마나 냉정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도 한 8, 90% 이상 정도는 이 부모의 유전자 풀, 그 부모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능력, 육체적인 신체 능력, 그 테두리 한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천재들이죠.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들의 유전자 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라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입니까? 다들 천재였나요? 우사인 볼트라는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가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많이 뛰었다 다녔을 뿐 아니라 키가 거의 한 2m 정도 되잖아요. 신체가 특별히 발달했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우리 인류 상위 0.0001%에 들 정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의 초등학생 자녀를 막 등 떠밀어 가지고 10초에 달리게 하실 거예요? 못 뛴다고 구박하고, 야, 넌 할 수 있어, 10초에 우사인 볼트도 뛰어. 이럴 거냔 말이에요. 못 뛸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등 떠밀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100m를 10초에 달리게 하면 그 아이 근육 다 찢어집니다. 심장 터져요. 신체에 그 정도로 피를 공급할 정도로 심장이 단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등 떠밀어서 이렇게 할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왜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그 아이가 이 문제를 다 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달리기 예를 든 것처럼 근육이 막 찢어지고 피가 튀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해야 됩니다. 이건 명백한 아동 폭력이에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고등수학을 막 가르치는 거는 폭력입니다. 나이에 따른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행학습이라는 미명하에 나이에 안 맞는 학습을 강요하는 건 이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수학은 더 그렇습니다. 운동이나 어학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실 부모님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야, 우리 아이 초등학생인데 잘하고 있거든? 고등수학을 다 풀어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닙니다. 문제 있어요. 그건 단지 대학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쭉 망라해놓고 그냥 단순 암기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초 논리토대에 쌓아놓지 않고 그렇게 고도로 논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강요가 되면 다른 부분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 뜨거운 가슴이나 아름다운 마음, 아이다움 이런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풀어나가야 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문학 과목들과 인성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다른 부분이 희생돼서 잠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은 항상 모든 게 이 대입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참 그놈의 그 대학 입시, 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아이들을 거의 뭐 공부하는 기계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대한민국 입시 제도 하에서는 수학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과인 경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문과인 경우에도 이 수학을 문과 수학이라 뭐 범위가 좀 작긴 하지만 이걸 잘 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성적이 굉장히 나눠진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무 다그치다 보니까 뭐 수포 잘하고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겨요. 이런 상황을 계속 봐온 부모님들 이 불안감을 학원들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등학교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석을 가르치세요. 고등학교 과정은 뭐 6학년 이전에는 다 맞춰놔야 됩니다. 그럼 또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야,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도대체 다 뭔 소리들인가요? 이게 무슨 생각들 하고 있는 겁니까? 방금 학원과 부모님들 간의 오간 말들, 대화를 제가 바꿔볼게요. 학원에서 고3 때 100m를 12초대는 뛰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뭐 한 13초는 뛰어나야 됩니다.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부모님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뭐 애한테 위험하지 않냐고요? 심장에 무리 가지 않냐고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못 뛰는 애들도 있겠죠. 나고자죠 뭐. 루저예요. 그런 아이는 어차피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못 버텨요. 이게 루저란 말이에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뭐 루저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아이니까 심장이 터져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교육해 주세요. 다른 집 아이들도 뭐 엄청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엄청 불안하네요. 뭐 내 아이니까 가능할 겁니다. 물론 뭐 나는 그렇게 뛰어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머리를 가지고 달리기를 비유한 100m를 10초, 11초대에 뛰게 만든다고 막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상황은 더 있습니다. 더 심각해요. 만약에 예술이나 운동 분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런 분야는 조기 교육이 그나마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 연습과 이 훈련에 따라서 뭐 일종의 그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적인 영역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럼 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여지가 그나마 생기는 거예요. 뭐 한 1만 시간 정도를 투입해야 뭐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이 영역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수학은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 풉니다.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문제 풀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뭐 그 다음 단계 학문으로 익혀요. 대학 수학 공부하나요? 뭐 파스칼이나 오일러 뒤 이어보려고 노력을 하나요? 고등학교 가서 또 고등학교 문제 풀어요. 대입 시험에 맞춰서 수학 익힌다고 온전히 거의 10여 년을 똑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초부터 단계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유형별로 그냥 기계적으로 막 암기 영역으로 막 수학을 몰아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서두에 제가 사랑한다고 했던 이 수학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에요. 이거 수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선행학습이라고 5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과정을
막 앞당겨서 공부하고 공부시킨 그런 아이들은 절대 그 아이가 이해해서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 학습에 따라서 그냥 훈련된 그런 결과치를 나타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대입 수학에 나올 만한 시험들 늘어놓고 그냥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단점이 뭐냐면 문제를 대하게 되면 야, 이게 내가 풀어본 문제인가 아닌가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 판단에 온 힘을 쏟아요. 그리고는 풀어본 문제면 당연히 뭐 해봤던 건데 풀어보겠죠. 풀어본 문제가 아니라면 막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이런 문제는.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10대 이후에 70년, 80년 뭐 지금 아이들은 뭐 100년도 넘을 것 같아요. 이 오랜 기간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사고를 하면서 그 상황을 풀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논리 체계를 익히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수학이 단순히 셈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사고 체계를 머리에 탑재하기 위해서 익힌 학문인 거란 말이에요. 이 논리 체계를 머리에 탑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암기로 수학을 공부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겪어봤을 그 인생의 다양함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풀어가냔 말이에요. 인생사에 다 겪어본 일들만 계속 되풀이되나요? 물론 뭐 일상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상황 생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코로나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논리만이 아닙니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으로는 상상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해리포터 본다고 아이언맨 본다고 상상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즐기는 겁니다. 창의력 교육한다고 뭐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 사이사이에 뭐 답글 몇 개 적어놓는다고 창의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재란 사람들은 그렇게 길러진 적이 없어요. 수학이라고 빌려지는 이 논리 체계를, 사고 체계를 머리에 심어 놔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나이 맞게 우리 머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상상력과 이성이 확대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재밌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재밌었는데 이런 예도 있습니다. 수학을 전공하는 수학 전공 학생이 국문학과로 전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학 교수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 친구에게는 잘 된 일이네. 그 친구 상상력이 좀 부족해 보였거든. 무슨 일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글을 쓰는 국문학과 뭐 다는 아니지만 그쪽이 상상력이 풍부할까요? 수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할까요?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상력이 훨씬 풍부한 겁니다. 이 머릿속에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법고시 시험 아시잖아요? 사법고시 시험에 뭐 학과로 나눠보면 그 뭐 법률을 전공하는 친구가 가장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법학과의 학생들이. 법학과 다음으로 사법고시에 시험 봐서 성적이 좋은 과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학과입니다.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에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저희는 늘 암기하잖아요, 수학도.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간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수학 시간에 천재소리 듣는 거예요. 미국 선생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니까 팔을 뭐 8번, 9번, 10번 더 해봐라. 누적해서 더 해봐라는 개념 시키려고 문제 내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8 곱하기 9 못합니까? 8, 9는 72잖아요. 막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래서 지니어스 연발하고 드디어 우리 학교에 천재가 왔다. 이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을 포함한 서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국어단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익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외우잖아요.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특히나 나이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선행학습이라는 이런 논리로 5년, 10년 당겨서 아이에게 이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가 부모님들이 하도 원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교육대책 내놓고
그 틈 또 학원이 장사 논리로 막 노리고 이런 말에 현혹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확실히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에 맞게 이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처럼 아이들의 머리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두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권장해 주셔야 될 거 선행학습이 아니고 나이에 맞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빠진 게 없는가 이런 걸 봐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아이가 커나가는 걸 봐주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5년치 10년치 앞당겨서 성장하는 이런 기행을 독려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몸도 그렇게 성장하면 무리 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가 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맞는 이 순차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수학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르게 여러 과목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노력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